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복개미입니다. 오늘 두산중공업 방송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번호 03402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10월 30일 오후 4시 26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 두산중공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이슈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두산중공업이 그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제가 두산중공업은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뭐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일단 공시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0년, 21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22%나 상승했어요. 전기 대비는 19%. 전년 동기는 뭐 3분기면 2020년 3분기고요. 전기는 2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해 실적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근데 보통 이제 전년 동기를 더 많이 쳐주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7%. 영업이익이 127% 달성이 됐으면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당기순이익도 흑자 전환이 됐죠.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됐다.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우선적으로는 이 실적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예상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컨센서스를 뭐 상회할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뭐 수주 맺은 것도 있고 우리가 뭐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이런 거 또 수주 상액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만 잘 알아봐도 어느 정도 계산해 보면 또 주가가 전년보다는 더 많이 했겠구나 이런 판단이 또 쓰니까 어쨌든 간에 선반영이 어느 정도는 됐다. 근데 더 올라가야 되긴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가서 어느 정도 좀 정배열 형태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약간 계단식으로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종목별 매매 동향 보시면은 이제 개인하고 기관계가 좀 많이 매집을 했죠. 이 주가가 안 빠지는 이유는 기관계 때문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외국인이 떨구면 기관계가 계속 매집하죠. 특히 연기금, 보험사 그리고 기타 금융, 은행권 요런 종목 요런 이제 연기금은 이제 그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이죠. 이런 그 기관계들이 들어오면 잘 안 빠져요. 특히나 이제 연기금은 매집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죠. 그리고 외국인이 좀 빠지긴 했는데 요거 빠져도 크게 걱정 없다. 왜냐면 기관계가 우리는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에 사실은 개인 물량이 사실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정을 충분히 받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고 지금 주가가 올라갈 때 계속 거래량이 터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계속 아래에서 계속 물량 매집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똑같아요. 세력들이 계속 뺐다가 다시 올려버리죠. 이 다음날 보시면 여기 부분 보시면 그래서 물량을 다시 계속 올리고 있다. 매물 소화를 하고 있다. 왜냐면은 이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이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모멘텀이 확실히 있죠. 일단은 원전 기대가 원전이죠. 원전 관련주로 원전 관련주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두산중공업이 보시면은 일단은 시장성 우리가 파악했을 때 SMR이라고 소형 원전 모듈 관련해서 이제 업체랑 협약해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현재 제가 지난번 방송 때 다 말씀드렸으니까 요거는 좀 생략을 할게요. 시장성이 620조 원 규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원전 관련주로도 분류되지만 원전 해체 관련주로도 분류가 된다. 그 두 가지가 다 가는 거. 원전 관련주가 있고요. 원전 해체 관련주가 뭐 같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좀 성향이 틀린 게 있는데 얘는 두 개 다 또 관련이 되어 있고 지속적인 수주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크죠. 지속적인 이제 수주 계약 체결을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어제도 6시 이후에 수주 확대 원가 개선 효과 톡톡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 두산중공업이 3분기 경영 실적을 보면은 매출액 2분기, 3분기보다 19% 올랐고요.
물론 당기 순이익은 2분기보단 적지만 그래도 전년 동기에서는 흑자 전환했잖아요. 이 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어쨌든 흑자 전환을 했으니까. 그리고 영업이익도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전혀. 전년 동기가 더 커요. 어떻게 보면 전기보다는 2분기 때 당연히 잘 나올 수 있고 3분기 때 안 나올 수 있죠. 근데 항상 똑같은 걸 비교해. 전년 2020년 때 이 똑같은 걸 비교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전년 동기 대비 127%가 증가했죠. 영업이익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수주액 3조 7,195억 원을 기록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44.9% 크게 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EPC 설계 조달 시공 이 3박자죠. 3박자. 이 계약을 이미 체결해 연내 수주로 인식될 국내의 프로젝트까지 포함하면 4분기에도 약 3조 원 이상 규모의 수주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전년 동기 대비 4분기는 결국엔 더 좋게 나올 거고 포함하면 2021년 그 내년 2월 3월 달에 감사 시즌 때 어떠한 그 분기 그 1년 총괄하는 실적이 나오게 되면 2020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지 않았을까. 저는 그 기대감에 이 두산중공업은 만약에 단기로 보시는 분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두산중공업이나 이런 종목도 보통 이제 중장기로 좀 끌고 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냥 장기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발전 기자재 서비스 부분에서도 약 1조 2천억 원대 달하는 수주 목표를 설정해 올해 전체 수주 목표액인 8조 6,518억 원 달성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충분히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전사적인 수주 확대와 원가 개선 등이 매출과 이익을 증가하는 데 이어졌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좋은 부분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중장기적인 부분으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모멘텀이 굉장히 크고 이런 부분들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봐주셔야 될 게 요런 부분들이에요. 사실 요런 부분들 요런 부분들 예, 주가가 보시면 이제 요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계속 올라갔다가 가격 조정이 아니죠. 가격 조정이 아니고 요건 시간 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주가가 크게 오르면 이 우량주잖아요. 주가가 크게 오르면 주가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항상. 그럼 어느 정도 반영을 해주고 근데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반영 시간이 그만큼 짧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주가가 엄청 크게 올랐죠. 그러면은 반영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근데 요거는 약간 가격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3만원에서 2만원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요건 가격 조정이다. 근데 여기 부분에서는 이제 중요한 거는 시간 조정이죠. 그래서 정배열 형태로 가는지 우리가 항상 파악해야 될 게 주가가 이렇게 정배열 흐름으로 갈지 역배열로 가격 조정을 받을지 가격 조정을 받지. 이 부분 패턴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여기서 정배열 형태로 갔다가 다시 한번 주가를 올려주죠. 이때 한 14%까지 갔었죠. 그래서 올렸다가 다시 한번 정배열 형태로 가는데 요거는 실적이 아마 이제 좋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추가적인 슈팅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덜 올랐다. 어느 정도 아래서 회복을 하고 지금 주가가 박스권 안에서 지속적으로 우상향 패턴으로 가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 상승이 계속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중공업 목표가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하는 이제 목표가는 우선적으로는 이 3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뚫고 올라가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3만 원 정도로 한번 과감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만 1,000원 부근 있죠. 2만 1,000원. 2만 1,000원 부근 아래로 빠지지 않으면 그냥 지속적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떨어지면 얘는 오히려 박앤세일이다. 왜냐면은 앞으로 잘 봐요. 우리가 시장성이 뭐 거의 몇백 조 단위의 시장성이 있는데
요게 반영이 된 게 없어요. 우선적으로는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지만 반영된 게 없기 때문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아 그래 너 떨어지면 네가 이기니 내가 이기니 보자 하고 아래에서 계속 매집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고점에 있다면 평단가 낮추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어쨌든 앞으로도 두산중공업 지속적으로 방송 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질문 통해서 다음날 방송 때 다시 한번 피드백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송에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